네, 생물정보 R 프로그래밍을 강의하고 있는 전준현입니다. 우리가 2주차까지만 그 대면 강의를 못하고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불행히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3주차까지도 지금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면 강의가 가능할지가 아직은 불확실한 시점인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긴 하지만 저랑 그 남은 시간 동안 그 대면 강의가 되든 안 됐든 우리가 그 R 프로그래밍의 첫 기초를 잘 다져서 혹시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오프라인에서 대면 강의를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뒤처지지 않고 강의를 따라올 수 있게끔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심란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집에 머무시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읽고 또 저와 함께 이런 새로운 배워보지 못했던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또 한 단계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쪼록 여러분 다들 건강하시고 그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 없이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했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시간, 이번 3주차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뭐 코로나 사태가 조금 수그러들긴 했지만 집에서 흔히 말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기를 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했었냐면 그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그리고 그 파일을 그 데이터를 살펴보고 R 프로그램 내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셋들을 골라내는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파일을 불러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R 프로그램한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지를 알려주려면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hoose 디렉토리를 할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다 제가 작업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로 스크립트 창을 열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에 가셔가지고 new file R 스크립트 하시면 이렇게 untitled로 그 새로운 스크립트 창이 뜰 거고요. 이렇게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셔서 제가 디렉토리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냐면 티칭의 클래스에 2020년 R 프로그래밍 수업에 가면 여기에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던 자료가 example data 텍스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 워킹 디렉토리가 세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스크립트 창에 넣어놓고 항상 매번 이 그 경로를 실행을 시켜서 이 저장을 하고 나면 이 스크립트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 저장된 위치로 컴퓨터가 그 바라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그러면 자 코멘트 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reading in data 해서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컴퓨터한테 보라고 하고 있는 그 폴더 위치에 이미 그 데이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이름만 파일의 이름만 잘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러왔던 데이터는 example underbar data.txt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그럼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그때 불러왔었죠. 그래서 read CSV 하시고요. 아니면은 지금 원래 데이터가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콤마로 구별되어 있으면은 CSV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탭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별되어 있으면 그 컬럼이 그런 경우에는 read tabl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일단은 CSV 파일인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CSV 파일을 불러오는 read.csv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을 다운표 안에 써주시면 되고요. 몇 가지 중요한 옵션들이 있었는데 separator, 칼럼과 칼럼을 구별하는 separator는 콤마였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은 컬럼의 이름이지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약 19만 개, 20만 개 가까이 되는 7개의 변수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불러와진 걸 볼 수가 있고, 데이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헤드라는 명령을 써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러온 이 데이터 프레임이죠. 지금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지금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죠? 보시면 클래스를 확인하시면 당연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고 뜨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7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이름과 유전자의 이름, 그 다음에 어떤 biological process, BP, biological process에 관여하는지, 여기는 어떤 molecular function에 관여하는 유전자인지, 여기는 systematic name이라고 해서 또 붙어 있고, 여기는 그 실험을 수행한 영양소의 종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영양소의 농도, 그 다음에 유전자의 발현값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들을 골라내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복습을 하도록 하죠. 예를 들어 내가 그 subset이라는 함수를 써서 뭘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에 뉴신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subset 하셔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로부터 내가 조건을 걸어줘야겠죠. 그래서 어떤 걸까요? 뭘로 할까요? 뉴트리언트가 뉴신인 거를 골라내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그 데이터를 new라고 하는데 저장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33,222개의 데이터가 추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총 6개의 사실은 그 영양소가 있는 거니까요. 요게 6개를 여기다 곱하면 사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이 19만 9,332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ND 조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표시였고요. 우리가 뉴트리언트는 뉴신이고 익스프레션 값이 2보다 큰 거를 골라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168개만 나오고요. 데이터 값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오화 표시는 이거라고 했었고요. AND 표시는 이거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불리안 오퍼레이터라고 부른다. 그죠? 논리 연산자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로 이렇게 꼭 subset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를 쓰고 그 subsetting을 원하는 데이터를 골라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터에 예를 들어 뉴트리언트가 그렇죠? 이게 뉴신인 거를 골라주세요 라고 해서도 갈 수가 있다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이걸 new1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new1에도 33,222개의 데이터들이 똑같이 추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 가지 특정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항상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 특정한 방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건 코드 길이가 짧아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 이퀄 표시가 2개 들어가는 건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값 같은 거를 할당할 때 이렇게 그 이퀄 표시 그 등호 사인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예를 들어 문자열하고 이 똑같은 L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족하는 어떤 값들을 골라내려면 이렇게 이 등호를 2개 써서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에 콤마가 찍힌 이유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매트릭스와 마찬가지로 다 2차원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행과 열을 표시해주는 그 의미에서 콤마를 쓴다고 했고, 보통 여기에
공간을 띄워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그 행에 대한 조건을 걸어준 거고 열에 대한 조건은 없다는 거는 모든 열에 대해서 이거를 수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행만 우리가 골라서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열은 관계없이. 그렇죠?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른 조건을 걸어줄 수도 있죠. 열에다가도. 그래서 예를 들어 류신 데이터가 그 영양소가 류신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익스프레션만 관련된 것만 갖고 오겠다 그러면 7번째 거를 갖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밸류로 해서 발현값들만 여기 류1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념을 잘 정립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뭐 골라내는 작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데이터 사이언스를 할 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내가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을 하거나 변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한 주 동안 말씀을 드릴 내용은 데이터의 어떤 가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 깨지네요. 어쨌든 이게 참 애매한데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위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숫자를 바꾸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얘기하는 게 주로 데이터의 포맷을 바꾸는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롱 포맷, 와이드 포맷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데이터의 포맷을 바꾸는 것,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를 합치거나 이미 그 갖고 있는 데이터를 나누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맷을 바꾸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들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그 데이터를 좀 불러오는 일들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제로 봤었던 발현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만 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기보다는 우리가 작은 사이즈의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데이터 포맷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큰 사이즈의 데이터셋에 적용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요. 제가 여기에 저장해놨던 저장해놨던 게 아니라 불러왔던 데이터들이 있는 폴더를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공유를 해드릴 텐데 그로스 토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데이터 1이라고 할까요? 네. 반드시 여러분들은 강의 자료에 들어가셔서 제가 올려놓은 이 그로스 토이라고 하는 CSV 파일의 포맷에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원하는 폴더에다가 먼저 옮겨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 폴더로 여러분들이 워킹 디렉토리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든지 바꾸셔서 거기에 가셔서 이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역시 CSV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gross toy 라고 불러올 파일의 이름을 치시고 마찬가지로 헤더는 true, 첫 번째 줄은 데이터가 아니라 열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separator는 당연히 CSV 파일이니까 콤마 separated value니까 콤마로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한번 불러와 볼까요? 예, 이게 빠졌죠. CSV 파일이라고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쳐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빠졌을 때에는 그런 파일이 없다라고 나오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에러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불러와지는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가 데이터 1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 불러와 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크지 않은 데이터죠. 지금 보시면 7개의 칼럼이 존재하는데
스트레인 컬럼이라고 되어 있고 X1부터 X6까지의 컬럼이 있고 여기 이제 스트레인 이름을 보면 wild type, mutant 1, 2, ectopic 1, 2, complementation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정확한 저희가 그 실험을 한 데이터는 아닌데 저희 연구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생물을 키운 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진균을 가지고 곰팡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곰팡이를 키운 이후에 그 배지에서 자라는 곰팡이들의 그 생장 속도를 비교해 보려고 하면 우리가 곰팡이 균사들이 자란 그 콜로니에 그 지름을 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름을 잰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런 데이터를 지금 보시면 이게 와일드 타입은 야생형 균주겠죠? 야생형 균주에 대해서 이렇게 6번 측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 물론 그 같은 균주가 아니라 같은 플레이트가 아니라 6개의 서로 다른 배지에다가 접종을 해서 그 자라는 속도들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일찍 자라기도 하고 조금 늦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3.5, 3.6 정도 되는 그런 그 생장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뮤탄트는 어떤 유전자를 망가뜨린 걸 얘기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그 야생형 균주보다 느리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향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뮤탄트가 2개가 있고요. 액토픽 같은 경우는 그 여기서는 제가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 유전자를 그 딜리션, 그러니까 지우려고 할 때 결손 변이체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할 때 넣어준 DNA 컨스트럭트가 그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끼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야생 균주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컴플리멘테이션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는 요 뮤탄트들에다가 우리가 망가뜨린 유전자를 새로 넣어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와일드 타입에 조금 더 뮤탄트보다는 와일드 타입에 비슷한 어떤 생장 속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데이터에 대한 그 설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 간단한 데이터셋이 여러 개의 균주에 대해서 우리가 생장 속도를 측정한 데이터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포맷 자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러온 데이터를 보시면 균주에 대한 정보가 한 컬럼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측정값들이 사실은 6개의 측정값들이 한 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자, 원래 우리가 사용했던 앞에서 복습을 할 때 불러왔던 이 데이터셋을 보시면 여기에서 각 유전자들의 측정값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expression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expression 값이 한 컬럼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셋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들의 이름이 있고 그 각각의 유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양분과 농도에 대해서 6개의 영양분 종류 그리고 6개의 농도에 대해서 총 36개의 데이터들이 존재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6번 측정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36개가 이렇게 이쪽 줄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열로 들어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형태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엑셀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이든 R이든 이런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에는 사실은 이게 적절한 포맷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와이드 포맷 이쪽으로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 있죠. 이런 와이드 포맷으로부터 우리가 롱 포맷으로 그 데이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제라고 보다는 이 일을 할 때 사용할 패키지가 있는데 따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베이스 패키지라고 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패키지라고 하는 탭을 여기 가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이미 설치를 다 완료한 제 컴퓨터에서 사용이 가능한 패키지들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패키지를 설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저랑 같이 이런 패키지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설치하는 데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가시면 도구에 가시면 툴에 가시면 여기 인스톨 패키지라는 데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여기에 패키지 이름을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스톨 치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클릭을 하지 않고 여기 화면 내에서 스크립트 창 내에서 install packages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치신 후에 이 안에다가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패키지의 이름을 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할 패키지의 이름은 reshape2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치신 후에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패키지가 설치가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덮어 쓰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reshape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eshape이면 R을 찾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reshape2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체크가 안 되어 있어요. 박스가. 박스를 체크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가 있고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reshape2라고 하는 내가 방금 설치한 패키지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나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를 체크박스를 다시 클릭해 보시면 이번엔 detach,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이러면 여기에 있는 함수들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렇게 설치하시고 나시면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 뭐 어태치를 쓰셔도 되고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라이브러리를 쓰셔도 되고 하셔서 방금 설치한 reshape2라는 패키지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본 것처럼요. 여기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reshape2에 있는 함수들과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고 여기에 다시 체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이 인스톨 패키지 하실 때는 패키지 이름을 따옴표나 이런 걸로 반드시 감싸 주셔서 치셔야 되고 라이브러리라는 함수를 써서 내가 설치한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때에는 여기에 따옴표를 붙이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 reshape2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1에 이 long 포맷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뭘 하고 싶은 거냐면 long 포맷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아니라 long 포맷을 wide 포맷 long 포맷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wide 포맷이죠. wide 포맷으로 되어 있던 거를 long 포맷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요거를 해주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melt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이 melt라고 하는 함수는 펑션은 이 reshape2라고 하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함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 reshape2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붙여놔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볼게요. reshape2에는 이 melt라는 함수가 들어있는데 그렇죠? 이 melt라는 함수를 이렇게 언체크를 하셔가지고 패키지를 다시 떨어뜨려 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물음표를 써가지고 그죠? melt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거 없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라는 답을 줍니다. 그죠? No documentation for melt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안 불러와줘서 그런 거니까 이거를 다시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melt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그쵸?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에 도움말에 melt에 대한 도움말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괄호 되어 있고 이 melt라는 함수는 reshape2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이용이 가능한 함수다라고 하는 정보가 뜨고 여기에 보면 melt array, list, melt data fram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에 대해서 melt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은 거니까요. 여기에 용법과 여기 예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ide 포맷으로 되어 있던 거를 long 포맷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준이 되는 건 사실 strain 정보고요. strain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은 그 콜로니의 지름, 다이애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롱 포맷으로 정리를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애를 우리가 깨끗한 데이터, 깔끔한 데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tidy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elt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변형을, 포맷을 바꿔준 이후에 그 바뀐 포맷의 데이터를 tidy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melt라고 함수를 치시고 여기에 이제 당연히 데이터 1이라고 우리가 저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melting을 하겠다, melt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id bar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옵션 중에 이게 뭐냐면 기준이 뭐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들을 데이터를 재정렬을 할 거냐를 지금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train 정보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variable name이라고 하는 옵션이 또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 바로 얘예요. 얘. 이게 지금 측정값이 이렇게 긴 포맷으로, 그쵸? 긴 포맷으로 들어가 있는데 x1, x2, x6 아까 뭐라고 했냐면 그 6번 측정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이름을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replicate. 그리고 value name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여기는 뭘 저장하고 싶으냐면 여기는 엔터를 치겠습니다. 반드시 이 콤마 뒤에 엔터를 치셔야 이렇게 간격을 두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콤마를 같이 포함해서 엔터를 치시면 조금 나중에 에러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콤마가 있으면 이게 코드가 완전히 완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함수가 다른 이런 입력값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지금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value name이라고 하는 거는 이 측정값들을 어떤 칼럼 이름으로 저장할 건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름이니까 이렇게 다이애미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건지 헷갈리실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 번만 지켜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컨트롤 엔터를 한번 치면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에러가 없으면 일단은 좋은 사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자, tidy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위해서 제가 데이터 1을 여기다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는 한 칼럼에 strain 정보가 들어가고 측정 값들이 이렇게 6개 측정 값들이 한 줄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strain 정보가 한 개의 칼럼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replicate이라는 이름으로 x1 정보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요. 물론 지금은 제가 6개의 데이터만 보여달라고 헤드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더 길어졌겠죠? 그 다음에 이 측정값 그죠? 3.5, 2.5, 2.3, 3.3 이 값들이 다이애미터라는 칼럼으로 쭉 한 줄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까처럼 한 줄 내에 이런 측정값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인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값들이 한 줄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데이터가 바뀐 건 하나도 없고요. 포맷만 바뀐 겁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긴 데이터가 됐어요. 그쵸? 아까는 7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42개의 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7개의 스트레인에 대한 것들이 지금 6개의 반복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길게 늘려놨기 때문에 6 곱하기 7 해서 42개의 줄을 갖고 있는 데이터셋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레플리케이트별로 그다음에 스트레인별로 이렇게 측정 값인 다이애미터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멜트라는 함수는 내가 갖고 있었던 데이터를 비유적이긴 하지만 녹여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id 베리어블이 보통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베리어블 네임은 이런 경우에 이름을 안 쳐주셔도 사실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밸류 네임도 사실은 안 쳐도 사실은 원하는 대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이름을 넣어주시면 한 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해 가시죠? 이렇게 우리가 롱 포맷으로 작업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쉬워집니다.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가 이 데이터 1이라고 하는 포맷으로부터 그죠? 와일 타입 값들만 추출을 해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물론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 데이터 1으로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와일 타입 값만 내가 추출해서 평균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데이터 1에 스트레인이 와일드 타입인 것만 골라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한 줄만 나왔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 값만 뽑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굉장히 와이드 포맷에서는 불편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타이디 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타이디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죠? 타이디의 스트레인이 역시 마찬가지로 와일드 타입인 것만 이렇게 뽑아달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 지금 보시면 얘를 df1이라고 저장을 해놓고요. 얘는 df2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그러면 지금 df1하고 df2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df1에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골라내서 예를 들어 하고 싶은 일이 while 타입의 평균 값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번 볼까요? df1은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그러면 df1에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부터 7까지 맞나요?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역시 지금 보면 데이터 프레임처럼 보이는 값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평균 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min이라는 함수를 쓸 수 있고요. 역전이 그 에러가 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min 값이라고 하는 min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함수를 쓸 때 이 min 값이 min이라고 하는 함수가 기대하는 거는 뭐냐면 벡터입니다. 1차원 데이터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추출을 해도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바로 요거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데이터 프레임 맞나? 네,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한 줄만 추출해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포맷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df2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렇죠? df2는 while 타입에 대한 부분만 우리 값을 추출한 거고
평균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요 다이애미터 값들만 갖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달러 사인을 쓰고 그 컬럼의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이애미터 값을 추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벡터 값입니다. 그쵸? 차이를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위에랑 벡터 값으로 추출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이 민이라고 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적용을 하면 평균값이 3.5667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와이드 포맷이었던 거를 멜트란 함수를 써서 롱 포맷으로 바꿔놓고 나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던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그 다음에 가공하는 일들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원래 처음에 봤던 데이터처럼 와이드 포맷으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호하거나 원하는 데이터 포맷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롱 포맷 같은 형태로 바꿔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데이터 포맷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롱 포맷이다. 그래서 여기에 차이점이 뭐냐면 한 컬럼에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그겁니다. 제가 이 이름 자체를 상징적으로 타이디라고 붙여놨는데 깔끔하고 예쁜 데이터예요. 타이디한 데이터는 기준이 뭐냐면 한 개의 컬럼에 한 개의 정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와이드 포맷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다이애미터 측정값, 지름을 측정한 값들이 여러 개의 컬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측정 값들도 우리가 바꿔놓은 것처럼 한 개의 컬럼에 들어가게끔 작업을 해놓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분석을 쉽게 갈 수 있는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타이디 데이터라고 부를 거고 얘네들은 거꾸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언타이디입니다. 언타이디. 깨끗하지 않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경우에 데이터 포맷들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타이디 데이터 형태로 바꾸는 것들이 사실상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하게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사실은 뭐 평균값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통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하게 reshape2라고 하는 패키지들에 들어있는 melt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 포맷을 바꾸는 일을 했고 데이터 포맷이 바뀌고 나면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원하는 어떤 값들을 구하거나 통계 분석을 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값은 min이라는 함수를 썼는데요. 만약에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애미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1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중간값, 미디안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3.55라고 하는 중간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어떤 통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시고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타이디한 데이터가 되면 나중에 어차피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 굉장히 직관적이죠. 플롯 자체가 그래프란 뜻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이 코드를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렇게 와이드 포맷으로 돼 있던 거를 롱 포맷으로 바꾸고 나야지만 우리가 이런 플롯이라는 함수를 써서도 원하는 형태의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콜로니 다이애미터라고 했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 박스 플롯들을 요격, 균주, 스트레인별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와일드 타입하고 뮤탄트는 차이가 있고 와일드 타입하고 이런 액토픽이나 컴플리멘테이션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어쨌든 이 플롯 자체를 그리는 것도 이게 문법상 보시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타이디한 포맷으로 롱 포맷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행의 이름이나 아니면 문자열 데이터를 수정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포맷만 바꿨는데요. 데이터 자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행의 이름 또는 열의 이름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는 문자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수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알려드리도록